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비숍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수의 카드를 사용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1대1 상담이 아닌 제네럴 리딩이라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히 봐드리려면 그만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카드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다 하는 분들도 계셔서 앞으로 카드의 개수를 조금 줄여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왜 이렇게 카드가 많은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주로 그림이 끌리는 덱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200개가 조금 넘는데요. 앞으로도 매력적인 덱을 발견한다면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에요. 다음은 제가 댓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이걸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됐었는데요. 제가 혹시 북한 사람이냐 아니면 연변 사람이냐 억양이 북한이나 연변 쪽 같다며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전 한국 사람 맞고요. 물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 한국 분이세요. 다만 저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발음이나 억양이 좋지 못한데요. 제가 편도선염을 너무 자주 앓아서 의사쌤이 이제 편도선과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권유해 주셨는데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안쪽으로 유착이 아주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양쪽 편도랑 아데노이드를 한 번에 제거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픈 나머지 거의 3달 정도 말을 안 하다시피 지냈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음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좀 변했더라고요. 지금은 다 나았지만 아직도 어려운 발음을 할 때나 말을 많이 할 땐 혀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을 편하게 하면 발음이 새고 말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혀가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원래는 제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또랑또랑하고 발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날 발음이 새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땐 저도 무지 당황스럽고 나중엔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편도선염을 앓는 것보다는 지금이 100배 1000배 좋아요. 이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가능한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과 피드백은 언제나 저한테 감동도 주고 새로운 영감도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늘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시간 내서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5주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운의 흐름과 연애운, 주의해야 할 일과 여러분께 주어진 행운,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고 운의 흐름이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은 기억해 주시고요. 쓸데없다 싶은 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다 흘려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니까요. 오늘도 준비된 5개의 카드 중에서 꼭 하나만 선택해서 보실 이유는 없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카드가 여럿 있다면 다 보셔도 되세요. 제가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동안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아래 타임스탬프 클릭하셔서 해당 영상 바로 보기 가능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카드 고르실 시간 10초 드릴게요. (1번) 선택하신 여러분의 초반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운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이루고 도달하고 싶은 목표 중에 지금 하고 계시는 학업이나 프로젝트 또는 창작 작품이나 논문과 같은 과정을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온 듯한 모습이 함께 보여지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노력해온 모습이 카드에 그대로 투영된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게 노력했는데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뜻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나름 꾸준히 기초를 다져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나온 이 카드를 보면 금음달에서 보름달로 달의 주기가 바뀌었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 그 위로는 태양이 떠 있어요. 카드의 내용만 봐도 과정은 충실했고 순리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왜 이토록 씁쓸하고 슬픈 표정으로 계세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최근 몇 개월을 보내면서도 지금까지 힘들게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의 시간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훗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옥한 토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침체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지금은 사실 모두가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 걸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던 그 무언가의 기준치를 조금만 낮추시면 앞뒤가 꽉 막힌 듯한 이 답답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평가하기 좋은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어깨에 앉아있는 지혜로운 까마귀가 바로 여러분을 도와줄 누군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정신적 멘토가 되어줄 선생님 또는 선배나 지인 중에서 사회 경험도 좀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분과 함께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론을 얻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역경을 기회로 전환하려면 미래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수용을 선택하시고 남들보다 앞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중반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카드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초반에 뭔가 또렷한 결정을 짓지 못한 채 지나간 흐름이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초반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카드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 많은 선택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끝나야 할 것이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한테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들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갈림길에 주저앉은 이 사람도 결단력이 없어서 다음의 과정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컵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 사람도 결국 어떤 컵도 손에 쥐지 못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카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이 카드는 선택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카드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의 깊은 고민이 생각보다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이 상황을 유리하게만 끌고 가려다 보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망설임의 상태 또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저스티스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이번 중반에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관문처럼 보여져요. 이런 과정은 여러분의 운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취할 것만 확실히 가져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운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어느 정도 비어 있어야 새로운 운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오래되고 낡아서 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지나간 운은 비워내고 새 운으로 채우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운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니까 이 카드는 여러분이 정체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거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한 단계 성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럼 다음은 여러분의 후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저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충분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고 놀 때 놀고 일할 땐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당당한 분들이죠. 후반에 들어서야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뭔가 속 시원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 엄청 쿨하고 멋진 분들이세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웨이트 계열 타로 카드의 그림을 보면 지팡이의 왕보다 지팡이의 여왕이 더 힘있고 강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궁정카드의 여왕들은 자세를 옆으로 하고 앉아있는 반면에 지팡이의 여왕만은 당당하게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데요. 그 위상이 왕보다 더 위풍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제 능력과 권력은 왕 못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지팡이의 여왕 카드로 표현되는 분들은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수준 자체가 높고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차 카드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투쟁과 의지, 규율과 승리를 상징하는데요. 지팡이의 여왕이 전차 카드와 짝을 이룬 것을 보면 역경이 있었다면 이미 극복을 한 것이고 당당한 자신감이 강력한 모멘텀과 만났으니까 최고의 달성을 향해 거칠 것 없이 달려가는 길만 남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 더 선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이 카드 또한 어둠이 지나가야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와 앞날의 성공을 암시해주지만 이 태양을 보시면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이라 완전하게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돌다리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흐름은 후반으로 갈수록 기운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느낌과 에너지를 잘 유지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은 여러분의 연애운 카드를 살펴보고 솔로, 커플, 제외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솔로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서 그런지 연애보다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 공들인 원고나 논문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아니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된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는 카드가 같이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은 연애 감정과 거리가 먼 상태로 이번 4에서 5주는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것에 마음과 뜻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럼 커플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제너럴 리딩이라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현재 커플인 분들은 두 분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보여져요. 두 분 사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각자 하고 있는 학업이나 일에 묶여서 두 분이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거나 아니면 현재 다른 사람과의 인연이 정리되지 않아서 서로를 편하게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현재는 어딘가에 매여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한 상태라면 이 상황을 조금만 참고 견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에게 지금이 힘든 겨울이라면 머지않아 두 분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눈부신 봄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다음은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 카드 볼게요.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는 상대방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해가면서 학업과 일에 모든 걸 걸었다고 보여져요.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학업이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에서 4주 이내에는 재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여기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요. 희망과 행운을 암시하는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당장은 아니어도 재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만나도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소개팅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주의할 사람 또는 주의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솔루션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피해야 할 인물로는 여러분께 예전 문화나 고전적인 방식 또는 기존의 규칙을 강요하거나 주입하려는 분들 또는 영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분들은 이번 4에서 5주 사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분들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의하실 상황은 충동적인 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 또는 자동차나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나 휴대폰, 신용카드 등 재화의 가치가 될 만한 물건 등을 빌려준다면 그 일로 한동안 골치 아픈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보여져요. 때문에 이런 것이 쉽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면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하거나 나쁘게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는 카드가 함께 나와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흉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 흉조는 예상이 없던 일이라면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민할 땐 이것을 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미리 느껴지는 그런 것을 gut feelings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감이나 인체의 감각기관이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걸 보고 촉이 좋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은 이번 4에서 5주 사이에 여러분을 기만하거나 진실을 감추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것을 걸러내고자 하는 제6의 감각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시기라고 해요. 뭔가 불안하고 쎄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여러분께 어떤 행운이 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귀인은 어떤 분인지 살펴볼게요. 더 문 카드와 함께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행운을 보면 달이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게 된다고 해요. 달의 영향을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문스톤이 달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달 카드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달 카드가 여러분께 주는 행운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인체의 감각 센서를 높여주는 데 있다고 보여져요. 조언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고 이것이 선행된 다음엔 사나운 폭풍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는 온화한 에너지를 유지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의 귀인은 저스티스 카드로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판단과 행동이 필요할 때 주로 나타나는 카드이고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단편적인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중재하거나 도와주거나 또는 분쟁 중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분으로 보여져요. 조언의 메시지를 보면 Remember to breathe, 숨 쉬는 걸 기억하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비상사태나 격한 감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말고 먼저 숨을 고르면서 귀인의 조언을 믿고 따라가면 상황이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번 4에서 5주 사이에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미팅 또는 시험 일정이 잡혀 있다면 감정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운의 흐름이 언제쯤 황금기에 접어드는지 시간의 카드를 통해 그 시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에서부터 여러분의 운이 순환하면서 상승세를 타게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이 언제인지도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은 화요일로 나왔는데요. 운이 정체되어 있을 때보다 새 운이 들어오고 낡은 운이 빠져나가면서 순환하는 시기엔 사람의 기운이 맑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결정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추억으로 새겨지길 바라면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초반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운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께 나온 이 첫 번째 카드가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현재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물 흐르듯 잘 되는 분들로 보여져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잘 스며들고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을 해주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은 정서적 허기가 느껴지고 그 나름의 고충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 있어도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해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컨트롤하는데도 에너지 소모가 많은 분들로 보여져요. 하지만 당분간은 스트레스가 쌓일 만한 상황에 대해선 적당히 자리를 피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챙기기보다 여러분의 허기진 마음을 먼저 챙기고 돌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지않아 여러분께 일어날 일들은 갑작스럽게 물리적인 이동을 해야 하거나 또는 신속하게 결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원했든 원치 않든 이런 순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운명의 수레바퀴와 8개의 지팡이가 함께 나오면서 여러분의 주변 상황과 가치관이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행운이거나 아니면 귀인으로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다음 챕터의 삶으로 데려다줄 메이저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빠르면 3주 이내에 체감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변화는 벌써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합격 소식을 듣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자격증 취득이라는 결과로 오거나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셨다면 입사를 하게 되는 등 여러분이 지금껏 노력을 쏟은 일이 뜻대로 흘러가려 할 때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처럼 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분들은 이렇게 한 사이클의 주기가 순환하면서 주어지는 기회나 행운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흡수할 만큼 기민하고 영민한 분들이시니까 여러분 앞에 당면할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중반부의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교황과 컵의 왕, 검의 왕 카드가 함께 나온 걸로 봐서 지금 여러분께 다가오는 변화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신 후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 마스터가 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클래스의 과정을 준비하면서 마스터들을 양성시키는 과정의 라이센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여기 3 오브 펜타클 카드를 보면 창틀의 가장 윗부분에 마지막 펜타클을 끼워 넣으려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아직 최종 단계의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곧 마스터가 되려는 분들인 거죠. 이 3 오브 펜타클 카드의 숫자 3이 참 절묘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컵의 왕, 교황, 검의 왕 이렇게 3개의 카드 위치가 트라이앵글, 삼각형 구조인데다 이 세 분은 스승이자 멘토가 되어줄 분들이고요. 여러분은 3가지의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거나 3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안에 있는 차크라 크리스탈 모양도 트라이앵글이에요. 이 삼각형의 크리스탈을 영겁이나 회귀, 무한을 상징하는 우로보로스가 감싸고 있는 형태를 보면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바뀌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런 중첩된 지식과 기술들은 곧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으로 나타나면서 그로 인해 여러분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 타로 카드란 상대방이 정확한 질문을 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도구인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한 것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지금으로부터 5주간의 전반적인 운의 흐름과 여러분께 주어진 행운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운의 흐름이 언제쯤 좋아지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어떤 귀인이 들어오는지 등등을 생각하며 카드를 뽑았는데요. 여러분의 스프레드에 나온 카드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뚜렷한 답변을 주고 있어서 카드가 알려주는 내용에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과 3이라는 숫자는 분명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삼각형과 피라미드, 3명의 멘토나 귀인,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 최초의 풍요를 맞이하는 숫자도 3번, 엠프레스 카드인데요. 이번 5주간 여러분께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는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니까 후반의 흐름 보면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천사가 부르는 나팔 소리에 부활을 꿈꾸는 이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담긴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여러분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나 학교 또는 누군가의 부름이나 제안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로 성장하거나 승진하는 것을 암시하는 카드인데요. 하지만 부활과 재평가, 각성의 뜻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첫 번째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의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저지먼트 카드가 여러분에게 좋은 카드인 이유는 이것은 그쪽에서 이미 판단을 마쳤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이니까 여러분께 정말 찰떡 같은 카드이고 해방의 카드이기도 해요. 공부방이나 도서관 또는 고시원에 짱 박혀서 주구장창 공부만 해오셨던 분들은 부름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 해방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큰 기쁨과 자유가 달콤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과하지 않게 여러분의 성향대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회복한 후에 드디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인이 되면서 지금껏 노력해온 여러분의 실력과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솔로분들 연애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대체로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어서 연애를 생각하거나 연애를 대하는 여러분들 마음은 로맨틱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예민한 성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상대방으로 보여지는 이분은 무언가를 이뤄놨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의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서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새로운 공부에 도전을 하려는 모습 등 진취적인 성향인 건 좋은데 뭔가 불완전하고 거기다 눈치도 좀 없는 분들로 보여져요. 상대방의 모습으로 나온 이 카드가 상대방의 일이 아니라 혹시 사람의 문제라면 이분은 최근까지 만나고 있는 애인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최근 들어 새로운 이성에게 강하게 끌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애인과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진 자신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갈 생각이나 행동이 보여지진 않아요. 이런 경우라면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우야무야 하다가 새로운 사람과 마음이 깊어지면서 양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방의 상대측을 정리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상상한 첫 만남의 순간은 이렇고 만나서 이런 사랑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은 기준이 세워져 있는 분들이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크게 상처받게 되고 그런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초반에 들어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인간관계부터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은 커플분들 운세 살펴볼게요. 상대방에게 나온 이 카드는 서로 간의 다툼이나 자존심 때문에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때 나오기도 하지만 연애 초기라면 상대에게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도 나오는데요. 여러분께 나온 이 러버스 카드를 보면 연인 간의 사랑으로만 카드를 이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 카드의 더 큰 의미는 서로 간의 깊은 이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때 또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도 나오는데요. 두 카드를 함께 보면 여러분과 상대방은 이번 초중반까지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각자가 지쳐있는 모습이지만 어차피 두 분 사이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서서히 감정이 정리가 되면서 화해 모드로 바뀌어가는 모습이에요. 두 분은 이번 시련을 극복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마치 소울메이트처럼 매우 가깝고 친밀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은 재회의 카드 살펴볼게요. 여기도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다른 러버스와 좀 다른데요. 이 카드의 의미는 연인 간의 강한 결합을 상징하는 카드라서 상대방에게 이 러버스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연합이 분열을 일으켰지만 분열은 다시 통합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카드인데요. 이분은 지금까지 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보여져요. 반면 여러분한텐 타임 스페이스, 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이 재회를 원한다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 돌려놓았을 때 과연 무엇이 상황을 바로잡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전엔 왜 헤어져야 했고 지금은 왜 재회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 상황을 심판해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재회를 바라고 계신다면 과연 이 재회가 여러분께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꿈과 상상만 가지고 희망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생각에 사로잡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지부진하게 결정을 미뤄서도 안 된다고 해요. 조언의 메시지에 골드카드가 나왔는데요. 금의 물리적 특성을 보면 금은 가단성과 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쉽게 그 모습과 형태를 바꾸면서 빛나는 보석으로 거듭나곤 하는데요. 이 카드가 여러분께 조언으로 나온 것을 보면 어려운 문제로부터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조치를 취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람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왔음에도 어느 순간 그것을 무시한 채 돌연 다른 일을 선택하거나 지금껏 공부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등 변덕을 부리는 사람 또는 무엇이든 쉽게 시작하지만 과정도 없고 결과가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특히 이런 분을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좋은 카드로 나는 내 감정과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주위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되 균형 감각을 잃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다음은 여러분께 다가올 행운과 귀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또 나왔는데요. 역시나 여러분은 일어나야 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확언 도장을 찍어주듯이 변화를 지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메시지로 보여지는데요. 조언 카드로는 엔조이. 이 변화가 여러분께 낯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기 위한 변화와 그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익숙하고 기분 좋은 선물을 발견한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즐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께 다가올 귀인은 현자이면서 은둔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도가 필요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용히 지혜를 일깨워주는 분이라고 해요. 조언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귀인은 여러분과 규칙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웠던 상위자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늘 믿음직한 조언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운의 흐름이 언제쯤 황금기에 접어드는지 시간의 카드를 통해 그 시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여러분의 운이 순환하면서 상승세를 타게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은 언제인지도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한 요일은 금요일로 나왔는데요. 운이 정체되어 있을 때보다 새 운이 들어오고 낡은 운이 빠져나가면서 순환하는 시기엔 사람의 기운이 맑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결정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시기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추억으로 새겨지길 바라면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초반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운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카드를 펼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늘의 바람과 구름이 갈수록 잔잔해져 간다는 것인데요. 이 세계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노력을 기울였던 무언가가 이번 초반에 마무리가 지어지려는 모습 같기도 해요. 이 멋진 성이 그려진 카드는 여러분이 이제 곧 긴 여정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서 그동안 순수한 집착과 고된 노력 끝에 일궈낸 성과물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여러분의 꿈은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것에 초점을 맞출수록 이 성처럼 견고하고 높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이 학업의 길을 가는 분들이라면 여러 과목을 동시에 습득하느라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 요령 없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주변에선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와중엔 여러분의 성실함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또는 자신의 실력을 메꾸기 위해 편협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순수하고 성실해서 거절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은 여러분을 힘에 부치게도 만들고 때로는 장애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을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고 마음의 도량을 넓혀주었기 때문에 이 카드의 주인공처럼 현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껏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좋은 의도가 때론 나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보면 세상엔 수많은 모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장애물과 불편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표면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고 건강한 경계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 또는 자기 표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카드의 흐름이 현자에서 비약적으로 상승한 교황의 카드로 나온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도 내적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이 카드가 바로 그 청사진이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떤 모습인지 그 실체를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중반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잘 버텨주던 여러분의 모습이 중반으로 갈수록 스트레스나 물리적인 자극으로부터 극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것은 내부적인 슬픔과도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면한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표면적인 고통을 상징할 때도 나오지만 심리적인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자주 나오는데요. 어쨌든 9개의 검카드가 스프레드에 나왔다면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게 보여져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러분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오늘도 역시 힘들었겠지만 잘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희망을 암시해 주려는 모습을 보면 힘든 시기에 접어들어도 나름 지혜롭게 잘 버텨내실 것 같은데요. 중반에 나온 카드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 지금 이 상황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언제든 또다시 쉽게 상처받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극복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주하기조차 힘들어서 쉽게 넘겨버린 상처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떠오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선배나 직장 상사 또는 수직관계에 놓여있는 능력차가 많이 나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가 비슷비슷한 라이벌 관계에 놓인 사람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렇게 참고 또 참아주면서 소란스럽지 않게 상황을 넘기는 것이 맘 편하다 생각하셨던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순수한 분이라서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을 불편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해볼 만한 도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레짐작하고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아닌 건 아니고 너가 불편한 건 나도 불편하다라는 경계를 만들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후반의 상황을 보면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후반의 카드를 펼쳐보고 나니까 제 마음도 좀 편해지는데요. 여러분이 순발력 있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치거나 사람들의 불편한 요구에 거절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생겨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애초부터 여러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대를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비판이나 날카로운 논리는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여러분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이런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은 이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셔서 자기 몫을 챙기고 삶의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냉정하고 인간미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지금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과정을 견뎌내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은 가치에 맞게 대우를 받을 때 비로소 그 지향성이 뚜렷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봉 협상을 하게 된다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기보다 신중하고 야무지게 자신의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 카드는 무언가 향상되고 진보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와 만족, 축하나 승진을 예시하는 카드로 보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시험 결과에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게 되거나 기존에 예상했던 학교나 학원보다 좀 더 이름 있고 명성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맞이한 것인데요. 이 순간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잘난 체 좀 하셔도 되고요. 만약 여러분이 집돌이 집순이라 뭔가 이룬 것이 없다면 게임을 하면서 승률이 상승함에 따라 더 높은 티어를 받게 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직장인분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 또는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에 반영되는 고가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성장과 승리, 성취의 뜻이 많이 담긴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카드는 항상 앞서 나가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과 학업, 심지어 게임이나 인간관계마저도 목표를 미리 정하고 준비하라는 조언의 메시지로 보여져요. 그럼 다음은 솔로분들 연애의 흐름 살펴볼게요. 지성과 지식을 상징하는 퀸 오브 소드와 욕심과 욕망, 욕구, 본능을 상징하는 데빌 카드가 함께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5주 이내에 여러분께 다가오는 분은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에 홀린 듯 빠져드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분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유혹이 과연 여러분처럼 사리 분별에 밝은 분들께도 통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책을 쌓아서 만든 지식의 의자에 앉아 지혜로운 올빼미를 옆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여왕은 자신의 지식으로 미처 볼 수 없는 것 또는 꿰뚫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이나 말 속에 감추어진 속내는 여왕이 아닌 옆에 있는 올빼미를 통해 낱낱이 살펴보는 아주 예리한 분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민하고 날카로운 퀸 오브 소어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일이나 학업과 같이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당분간 다가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인지 어쨌든 이번 5주 이내엔 여러분이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여지질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주위엔 구름 장막이 쳐져 있어서 제 아무리 사람을 유혹하는 재주가 뛰어난 데빌이라도 여러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가오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마음도 행동도 여유롭지 못해서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주변엔 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일이 끝나면 언제든 솔로 탈출은 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런 커플분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은 마치 서로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게 지쳐있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더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서로를 애써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실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부족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걸로 봐서 감정의 표현이 차단된 느낌이 드는데요. 반면에 여러분은 상대에 대한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친 상태인데 여러분을 위로해주거나 다독여주지 않는 상대가 어느 순간까진 야속했지만 점차 그런 마음마저도 들지 않는 상태로 보여져요. 이런 경우엔 서로가 각자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은데요. 서로를 떠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전보다 마음도 가볍고 자유롭고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면 서로의 마음이 아직은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회복되거나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애틋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은 서로가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힘들고 생각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질긴 고리에 연결된 듯 서로에게 끌리고 일단 싸우더라도 함께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곁에 없는 게 더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나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 이것은 사랑의 도를 넘어서 서로를 상당히 집착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의 경우라면 지나온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상대방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서로를 의심할 만한 주변 상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런 장애물부터 정리를 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한 카드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카드는 너무나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답정너 카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좋은데요. 상대방이 기존의 관습과 자신의 규율을 깨고 생각을 바꾼다. 이것이 상대방의 카드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키워드인데요. 마치 토성의 고리를 끊고 탈출한 사람처럼 행동의 제약이 풀리고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행복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반면 여러분은 이런 상대방에게 기초 동작을 가르치는 발레 선생님처럼 부드럽고 우아하게 상대방을 길들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왜 제외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하면서 서서히 주입시키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 여러분의 의도대로 제외도 하고 이번 제외로 인해 두 분은 서로의 고리에 묶이게 되는 셈이지만 이제 두 분은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전보다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더 많이 아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재회는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돼서 5주차가 되는 시점에 완전히 성사되는 모습이에요. 다음은 5주 동안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일 또는 피해야 할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솔루션과 조언의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엉뚱한 시작 또는 이득이 없는 책임감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남을 도와주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요. 오지랖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좋은 카드를 보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길만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한다고 해요. 피해야 할 인물도 역시나 고난과 역경에 처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좋은 카드를 보면 그에게 힘든 일은 그가 겪어야 할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준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배려를 감사히 생각하지만은 않는데요. 이런 경우는 도와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예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었는데 네가 도와줘서 망쳤으니까 반만큼의 책임이 있다. 같이 해결하자. 뭐 이런 어이없는 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5주 동안은 선뜻 누군가를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께 일어날 좋은 일과 행운, 그리고 어떤 귀인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실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마치 신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갑작스럽게 온다고 하는데요. 이 넉넉한 크기의 성배 안에서 찰랑이는 보랏빛깔 포도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채워지고 좋은 소식이 채워지고 즐거움과 성취의 기쁨이 채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후반으로 갈수록 풍요로운 시기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나온 행운의 좋은 카드는 세인트 존스 워. 이 꽃은 저와도 인연이 많은 꽃인데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와 피토테라피를 배운 후부터 늘 구비해 놓는 인퓨즈 오일 중 하나예요. 이 꽃이 좋은 이유를 대라면 너무나 많아서 지금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치유와 더불어 상처의 통증과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귀한 꽃이에요. 이 카드의 메시지 또한 스테이블라이즈, 안정화 또는 안정시키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운은 들쑥날쑥한 초중반 상황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귀인으로 보이는 이 고위 여사제는 사실 속을 알 수 없는 분이지만 이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직관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어서 이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도 절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불쑥 나타나서 시크하게 훈수를 두고 가시는 분, 또는 여러분이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몇 날 며칠 진도가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필요 없어진 예전 자료들 좀 버리고 정리하는 중인데 혹시 참고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골라 쓰든가 이러면서 자신의 족보를 던져주는 분, 이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하니까 눈 크게 뜨고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좋은 카드를 보면 이 카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떠올리고 좋은 것들을 바라고 좋은 결과를 원할수록 그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커지고 강력해진다고 하는데요. 설마 원하는 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에너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분명히 가까이 가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운의 흐름이 언제쯤 황금기에 접어드는지 시간의 카드를 통해 그 시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주가 지난 시점부터 여러분의 운이 순환하면서 상승세를 타게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은 언제인지도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은 월요일로 나왔는데요. 운이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을 때보다 새 운이 들어오고 낡은 운이 빠져나가면서 순환하는 시기에 사람의 기운이 맑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결정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이 시기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추억으로 새겨지길 바라면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초반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운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인어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간의 바퀴를 빠르게 돌려주려 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곁을 지키는 이 늑대는 여러분의 꿈을 수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충직한 동반자인데요. 이 물고기는 여러분의 깊은 내면과 교감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생각을 일깨워주는 물고기인데요. 여러분께 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은 힘들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주변의 상황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또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등 역발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내는 상당히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분들로 볼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기다리던 일의 시작이 지연되고 있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카드의 주인공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듯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라 그 깊은 뜻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지략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여기 묶여있는 발을 자유롭게 풀어주려는 것처럼 여기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의 가장 큰 의미는 칼의 손잡이가 아니라 칼날을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의를 다지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닥친 문제를 피하거나 쉬운 길로 가기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 눈앞에 놓인 장애물의 껍데기를 깨고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공략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머리 위를 비추는 거대한 빛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달콤하고 유혹적인 아첨에 말려들지 않고 속이려는 사람의 실체와 의도를 인지하거나 직감할 수 있는 강력한 통찰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명한 시야로 사물을 본다면 정확한 판단이 뒤따르게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온 이 저지먼트 카드 또한 판단과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드디어 결과를 받아보는 것을 뜻하고요. 면접을 보거나 비즈니스의 협약에 관련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또한 답변을 듣게 되는 시점으로 보여져요. 구직 중인 분들은 원하는 직장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대출 승인이 되거나 동업 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등 꺼지려 하는 불씨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을 만큼 좋은 소식과 호재가 들어오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여러분의 중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타로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타워 카드를 보고 흠칫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타워 카드는 초반의 흐름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흘러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저지먼트 카드가 재탄생의 의미도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생각해 보시면 예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정반대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국면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이 타워 카드는 지금이 바로 그 정점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타워 카드의 변혁은 무너진 공터에서 모든 게 다시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저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비울 건 비우고 여러분의 공간을 바꾸고 끊어내야 할 나쁜 습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 개선해야 하고 여러분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갑자기 또는 어쩔 수 없이 제공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바뀌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낡고 오래된 부분을 제거하고 제대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재개발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이 부셔질 것이기 때문에 집터를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언젠가 일어나야 할 변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공간을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커리어에 맞게 최적화된 미니멀 라이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이 지금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것이니까 그만큼 많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저항하기보다 순리대로 흐름을 타는 것이 여러분의 운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먼저 나온 카드의 맥락을 뒷받침해주듯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엔 특이하게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사람과 정상에 올라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그들 뒤로 정상을 향해 열심히 기어오르는 사람도 보이고 배경을 보면 수레바퀴를 돌리는 희미한 모습의 관조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관조자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무심하게 바퀴를 돌리고 있을 뿐인데요. 이것은 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퀴를 멈추거나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운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올라가려 애쓰기도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이 그려진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운이 바뀌고 운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운이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인생을 포기하면 더 이상의 운을 기대할 수 없는데요. 하물며 그 누구도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운이 좋아지도록 끌어올려 주거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에게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운은 한번 정점을 찍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생의 실패나 패배로 바라보면서 침체되는 사람들과 당연한 듯 돌아가서 다시 바퀴에 오르려는 사람, 누가 더 현명할까요? 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에 언제든 빠르게 탑승이 가능한 태양의 전차를 타고 힘차게 달리는 주인공의 뒷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이 상황은 지구보다 약 109배나 크고 약 33만 배나 무거운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태양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머지않은 시점에 운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 상태로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후반의 카드를 같이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운을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이렇게 선한 마음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가진 것 기준 안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는 것만으로도 관대한 마음을 가진 분들로 볼 수 있어요. 충분하다면 충분한 대로,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나누어 주겠다는 이런 마음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엔 복이 드문 선행일 텐데요. 여러분은 아마도 선행을 하면서 그만큼 부족해진 부분이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순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제때 채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25년 전, 그러니까 1985년 9월에 멕시코 시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약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에티오피아에서 $5,000 상당의 구호금을 보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대기근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사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다고 해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영국과 미국 동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에이드 실황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시티에 $5,000 상당의 구호금을 보냈던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1935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할 당시 멕시코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감사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해요. 지금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도 이런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베푼 선행이 어딘가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카드의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기질을 발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추락을 걱정하기보단 위기 앞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신념과 믿음의 도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성장 동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면 여러분께 이번 5주가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일이 빠르게 진행될 때는 항상 소홀하기 쉬운 건강도 빼먹지 마시고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독감 주사 꼭 챙겨서 맞으시고요. 그럼 솔로분들 연애 운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썸남 썸녀로 보여지는 상대방은 지금의 애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연인 사이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골이 깊어진 모습인데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로 상대방의 전 애인과의 정리 문제가 남아 있었다면 이번에 아주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이 이분과 연인이 되기로 생각을 굳히셨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서 상대방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뒤바뀌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분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니까 당분간 여러분이 상대방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자신의 지난 과거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여러분과 새로운 만남을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동안 다정하고 편안하게 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커플분들 상황 살펴볼게요. 마법사와 고위 여사제, 그야말로 지식의 끝판왕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치겠지 생각하면서 서로의 속마음까지 계산해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혹시라도 싸움이 시작된다면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이 딱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왜 양보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커플분들께 지금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두 분은 일단 좀 더 시간을 갖고 각자의 생각에 정의를 내린 다음에 만나서 결론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이 마음이 잘 맞는 상태일 땐 거의 무적에 가까운 브레인 커플인데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된 것을 보면 서로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각자의 히든카드를 쥐고 어쨌든 상대를 이겨보려는 길고도 긴 싸움 같아요. 무엇이 됐든 지금은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니까 잠시 냉각기를 갖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져요. 그럼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의 상황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서 좀 의문스러운 게 여러분은 현재도 이렇게 풍요롭고 아쉬울 게 없는데 상대방과 재회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이유가 그냥 궁금해서 그냥 혹시나 해서 보시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의 카드는 이미 다 가진 엠프레스, 여황제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회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 상황이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은둔자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카톡이나 메시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요즘은 SNS도 잘 안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사람은 오랫동안 은둔한 상태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스님이 되거나 자연인이 되려고 산속 깊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곧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실 것 같아요. 물론 전과 같진 않겠지만 나름 현명하게 잘 살아가실 분들로 보여져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주의할 사람과 주의할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솔루션과 조언의 메시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상황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번 5주간은 여러분께 적당한 때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져요. 솔루션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목표한 것이 지연되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하면 그것을 두고 보거나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려서는 안 되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할지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이 여러분의 기회이고 매 시간이 여러분의 자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해요. 다음은 여러분이 주의할 인물로 자상하고 편안해 보이는 주위 사람 중에 그동안은 특별히 경계할 이유가 없었지만 요즘 들어 유독 친절하게 밥을 사주거나 여러분의 취향을 고려해서 간식을 사다 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사람 또는 나의 푸념을 들어주고 내면을 깊이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여성이거나 아니면 여성스러운 남성분일 수도 있어요. 솔루션 카드를 보면 보편적으로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왠지 익숙하고 편한 사람, 자주 보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나와의 지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되는 등 어느 순간 내 사람이다 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분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호의는 거절하거나 경계하는 오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여러분께 다가올 행운이 무엇이고 귀인은 어떤 분인지 살펴볼게요. 여러분께 다가올 행운은 여기 타워 카드에 이어서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일어나는 변혁은 여러분께 분명한 행운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한 번에 다 종식시키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니까 분명 그 안에 수많은 불편함과 고통이 있겠지만 같은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온 것을 보니까 변화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 같아요. 솔루션이 담긴 좋은 카드를 보면 새로운 생활 방식, 보다 명확하고 깨끗해지는 인생관을 갖기 위해 상황이 바뀌는 것이든 직장이 바뀌는 것이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눈 가리개를 벗어던지고 당면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중심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귀인은 매지션 카드로 나왔는데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교, 지배력, 유연성, 자신감이 넘치고 전략가 기질을 가진 분이 여러분의 귀인인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수성가한 이런 분을 알고 계시면 적극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이분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요.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설득해서 이분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기초부터 다시 건설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게 되고 성공하는 삶을 운영하는 법칙과 그에 따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방법 등 진정한 인생 경영학을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운의 흐름이 언제쯤 황금기에 접어드는지 시간의 카드를 통해 그 시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4주가 지난 시점부터 여러분의 운이 순환하면서 상승세를 타게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은 언제인지도 카드를 뽑아 볼게요.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은 수요일로 나왔어요. 사람의 운은 정체되어 있을 때보다 새 운이 들어오고 낡은 운이 빠져나가면서 순환하는 시기엔 기운이 맑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결정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추억으로 새겨지길 바라면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5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초반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운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포기하게 되거나 놓치게 되는 변혁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엔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께 당연하게 주어질 운명적 변화를 예고하는 다소 강력한 카드에 속하기 때문에
피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놀랍고 정신없는 며칠을 보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제적인 종결이 다가오는 이유를 알고 보면 낡고 오래된 신념, 거기서 비롯되는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질긴 습관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고정관념처럼 낡아서 거추장스러워진 여러분의 족쇄를 끊어내기에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라서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종결은 제가 여러분 인생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끝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계기가 없거나 또는 용기가 없어서 끊어낼 수 없었던 그 무엇을 종결시키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성장통과 같은 것인데요.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누구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앞서 키워드로 나온 종결은 거들 뿐 핵심은 그 뒤에 따라오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아주 바람직한 카드인 0번 새로운 시작이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시작과 0번 카드의 새로운 시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앞에 나온 이 카드가 살면서 쌓인 낡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깔끔해진 시작을 의미한다면 이 카드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비기너가 되는 것, 아니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루키가 되는 것 등등 기존의 질서가 확립된 세상이나 기관에 뉴페이스가 등장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주변에선 여러분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본의 속성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곳을 여행하는 동안 얼마든지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천진난만한 초심자가 되거나 지혜로운 바보가 되거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거나 아니면 비논리적인 천재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잠재된 호기심과 탐색에 대한 에너지는 겁이 없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천재적인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학습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조력자와 함께 또는 그룹이나 팀원들과 함께 협력할 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여러분의 표현과 지식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컨셉만 듣고도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능력을 모두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0번 카드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제드 기둥은 최초의 오시리스 신이 동생인 세트 신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한 오시리스 신의 상징물로 여겨지는데요. 제가 앞뒤 다 자르고 상당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면 0번 더플카드와 이 3 오브 펜타클의 조합이니까 이것은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팀이나 그룹에 있는 사람 또는 함께 스터디를 하는 사람 중에 특히 신뢰할 만한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기만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의 중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카드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매력이 중반으로 가면서 응축된 에너지가 공기를 만나 폭발하는 것처럼 포텐이 터지는 모습인데요. 그와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매력과 호감이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능력이 주어질 때는 분명 시기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죠. 여러분이 그들을 볼 수 없어서 그것이 늘 문제인데요. 이 세 개의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나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인기를 끌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치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면 그것에 환호하거나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여러분이 치명적인 매력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런 인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기엔 여러분을 보기 위해 사람이 몰리고 여러분은 마치 그 인기로 재물이 불어나거나 재정 상태가 좋아지거나 위치가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과 행동, 그러니까 구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스트렝스 카드는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엄청난 운이 주어졌다가 그것이 사라져갈 때 사람들은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누구든 똑같은 상황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그러니까 주어졌던 것이 사라졌을 때의 괴로움 같은 심정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늘 몇 발자국 앞서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후반의 상황을 보면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혹시나 하고 걱정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끝이 없이 높이 올라갈 것만 같던 인기나 쌓여지는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주의를 주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누군가를 쉽게 믿지 말라고도 말씀드렸던 초반의 상황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탑 꼭대기에서 안락한 삶을 즐기던 왕과 왕비를 험난한 세상으로 내던져버리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이 언젠가 스스로 내려와야 했을지도 모르고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 퍼뜨린 거짓 소문에 의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일어날 상황을 미리 점쳐본 것이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고 미리 차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을 통해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보여져요. 더 문카드는 일단 여러분의 속 시끄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민함이 더 극대화된 것이고 실제로 해가 떠오르면 이런 감정이 좀 잦아들기 마련인데요. 여러분께 이 카드가 나온 것은 이런 불안함, 초조함, 때때로 깊게 잠식되는 정신적 혼돈의 상태로부터 여러분이 견디고 극복해야 할 관문처럼 보여져요.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 셰익스피어가 여러분을 위해 이런 귀한 말을 남겼잖아요. 이 달 카드로부터 오는 불안함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은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관문이라면 까짓거 여러분이 마음 단단히 먹고 휘둘리지 않으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가 괜히 나왔겠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극복했거나 이루어내거나 힘들었던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이제 행운의 수레바퀴에 올라탈 차례가 돌아온 것이겠죠? 뭔가를 극복한다는 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꽃길이 있다고 끊임없이 암시를 한다면 뇌는 그것을 그대로 인식한다고 해요. 정말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긍정적인 행동 하나가 장차 상황을 뒤흔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꽃을 피워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솔로, 커플, 제외 순으로 여러분들 연애운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은 만나고 나서 연락도 주고받다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만나보니까 생각이나 취향이 여러분과 잘 맞았고 외모도 나쁘지 않고 해서 여러분은 꽤 호감이 가는 상태였는데 딱 그쯤에서 연락이 뜸해지거나 연락이 끊긴 것이라 여러분 입장에선 당황스럽고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 지금 쉬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아파서 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주어진 일이나 학업에 치여 있다가 간만에 숙면을 취하는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은 진짜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는 상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상대방의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많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스트레스 또한 많은 상태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렇게 바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연락도 안 하고 메시지에 답도 없고 이런 게 사실 제일 나쁜 것인데 그렇지만 여러분과 뭔가 뚜렷하게 시작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시점에서 왜 연락이 안 되냐, 내 메시지 못 봤냐 라고 묻기에도 참 애매하거든요. 이 상대방이 지금 검의 속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 내버려 두면 자신의 일신이 편해질 때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날 수 있는 여지라도 있겠지만 뭔가 불편하거나 여러분과의 만남이 자신을 힘들게 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정말 뜬금없이 정리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메시지에 답이 안 와서 신경 쓰이고 많이 답답한 상태라면 자존심은 좀 상하겠지만 신경 끄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짝이 맞다면 언제가 됐든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긴 와요. 하지만 지금 나온 카드로 보면 상대방은 앞으로도 자기가 힘들거나 바쁘거나 하면 또 이렇게 말없이 단독 행동하실 분이에요. 두 분이 아직 사귀기 전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확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정리할 수 없다면 혹시라도 두 분이 사귀기로 하셨을 때 이렇게 단독 행동하는 버릇은 꼭 초장에 잡아주셔야 해요. 그럼 커플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상대방은 정말 한결같은 분으로 보여져요.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변함없는 분들 같은데요. 하지만 연애를 하는 중이라면
사실 서로에게 예뻐 보이거나 멋져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기본적인 예의이고 서로를 위해 데이트 코스를 짜고 상대를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결같은 상대방이 조금은 지루하겠지만 아주 좋은 짝꿍이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귀는 커플이라면 설렘도 없고 무미건조한 연애가 마냥 좋지만은 않을 텐데요. 상대방의 성향을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가진 분이라서 그렇지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갔던 데가 편하고 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으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합리적인 데이트를 하려는 취지인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적당히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까지 편하고 루즈해지는 연애로 흘러가는 것이 싫지만 그동안은 참고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말을 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의사가 전달이 되고 개선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셔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조금 말할 수 있는 걸 나중 가서 더 쌓이면 좋은 말이 안 나오게 되니까 오늘이라도 꼭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럼 이번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 카드 볼게요. 상대방과 재회를 하려면 여러분은 마음고생이 따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은 어쨌든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 자존심도 지키고 내가 더 우월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마치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상당히 기고만장한 모습이에요. 더 큰 문제는 쉽게 수락하거나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건데요. 이분과 재회를 하려면 여러분도 큰맘 먹고 시작하셔야겠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는 걸 눈치챈 것 같으니까 반대로 행동은 안 그런 척, 잘 지내고 있는 척, 평온한 척. 하지만 척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스스로 체면을 거세요. 진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1단계이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상대방이 엠퍼러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상대방이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요. 한마디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쏟아부은 노력이 있다면 그보다 큰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설득할 수 있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안 와? 왜 안 오지? 하는 의문이 들 때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불안함을 느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예상이 빗나갈 때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 심리를 아주 조금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거나 연락만 와도 재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염소 자리의 토성은 감히 태양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은 태양의 힘에 이끌려 오거나 자진해서 오거나 둘 중 하나로 예측해 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엠퍼러가 염소 자리에 토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자신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5주 동안 여러분이 주의할 일 또는 피해야 할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솔루션과 조언의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상황으로 파트너십 또는 연인관계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번 5주간 계약을 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일을 제안받거나 혹시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아니면 이성을 소개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제의나 제안을 받게 된다면 철저히 살펴보셔야겠어요. 솔루션으로 나온 타이거 아이즈 이 카드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 상황을 의심하는 것 이런 것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5주간 모든 것을 2번, 3번 필요하다면 수차례 검토하고 의심하라고 해요. 단 이 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모든 상황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서 나쁠 게 없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주의하거나 피해야 할 인물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권력이 있고 그의 말이 곧 지식이고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과 대립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루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신앙이나 철학 또는 신성한 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평소에도 사람들과 교감이나 에너지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여러분께 말을 걸거나 다가오려 한다면 이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의식과 직관이 명확한 분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하거나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여져요. 이번엔 여러분께 일어날 좋은 일과 행운, 그리고 어떤 귀인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실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행운과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은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상황이 있다면 단판을 짓거나 시험을 보거나 최종 면접과 같이 끝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는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보일 때 그동안 갈고 닦은 여러분의 실력과 창조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상황은 여러분께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니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여러분을 이끌어줄 귀인은 어떤 분인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귀인으로 보이는 여황제는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움의 상징 그 자체이면서 어머니이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진짜 엄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면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육성시키는 분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회사엔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지만 이분만큼은 언제든 여러분을 동생처럼 다독여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멘토가 되어 주실 분으로 보여져요. 귀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고수하던 성격, 행동, 말투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귀인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운의 흐름이 언제쯤 황금기에 접어드는지 시간의 카드를 통해 그 시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부터 여러분의 운이 순환하면서 상승세를 타게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은 언제인지도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행운의 요일은 화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운이 정체되어 있을 때보다 새 운이 들어오고 낡은 운이 빠져나가면서 순환하는 시기엔 사람의 기운이 맑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결정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추억으로 새겨지길 바라면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